경주와 포항 등 태풍 피해 지역에서는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연휴 내내 복구 작업을 펼쳤습니다.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일상 회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태풍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금 추가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또 자체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경북 일대 하천의 태풍 피해 규모가 3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풍 피해가 큰 지방 하천 16곳에서는 응급복구 담당자가 지정돼 복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민간 전용 제2활주로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경주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피해 복구를 돕는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경주 진현동 진티마을 일대 하천이 범람하고 둑이 무너졌습니다. 종잇장처럼 구겨진 차량은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산에서 굴러내려온 바위들이 곳곳에 나뒹굴고 대문과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바위들이 굴르면서 담을 쳐버린 거예요. 담벼락을 여기도 쳐버려 그냥 여기 넘어가니까 차례대로만 다 넘어간 거예요. 집 뒤에도 담벼락이 있고 한데 담이 다 쓰러지고 그냥 형편이 없어요 지금. 창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살림살이는 범람한 하천에 휩쓸려갔습니다. 있었거든요. 창고 하나도 없잖아요. 싹 다 날라가 붙는데. 그러니까네 지금 주위에서는 사람 살았으니까 됐다 하지만은 이 허전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속이 내떨리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언제쯤 지정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포클레인 등 중장비가 하천 바닥에 깔린 토사와 쓰레기를 걷어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집안까지 들이닥친 토사를 퍼내고 쓸고 닦아도 여전히 진흙탕입니다.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공무원과 군인, 자원봉사자 등 이웃 지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경북은 한마음이죠.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한 애로를 같이 함께하고 싶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완료가 돼서 우리 경북 도민이 또한 경주 시민이 빠른 시간 내에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으로 경주시는 침수된 주택에 가구당 2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의식주 생활에 복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우리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장비와 인력을 투입을 해서 조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경주시가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상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상처 때문에 이번 명절을 고통과 한숨으로 보낸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특히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망 사고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죠.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포항 지역에 내린 비는 378.7mm,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11mm로 관측 이래 포항 지역에서 가장 많은 양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몰고 온 강한 물폭탄에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도 시민이 빠르게 물이 찬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해 대부분의 건물에 있는 지하 주차장. 평소에는 편리하게 이용되지만 많은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경사로가 물길 역할을 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는 침수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몇 곳을 살펴봤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택가 좀 낮은 편인데도 잠기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내 아파트 진지가 오래돼가 물막이가 당연히 없지요. 이제 모래 주머니는 사가지고 일해 있는 건 아니고. 매뉴얼 없는데 왜 매뉴얼이 필요하십니까? 물이 들어왔을 때 지상으로 퍼낼 수 있는 배수 펌프는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갖춘 곳은 10곳 중 절반 수준.
하지만 물막이판, 침수 대비 매뉴얼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은 있지만 침수 우려 지역에 한해 적용하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권고하지는 않고 있어 사실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전문가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물박이판이나 모래주머니 등을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우선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에는 법으로 강제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에 드는 비용이 많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침수 대비 지하공간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반지하 주택, 지하 주차장 등이 침수됐을 때의 행동 요령을 담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잘 숙지하고 안전 시스템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더 이상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나지 않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태풍 흰남노로 인해 침수 등 재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주택이나 상가가 침수됐을 경우 정부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도는 도배와 장판 교체뿐만 아니라 가전제품도 새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정부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추가 지원을 정부에 건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주민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경북 일대 하천 피해액만 3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북도는 13일 흰남노로 포항과 경주 등 지방하천 24곳에 60여 건 330여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8일부터 태풍 피해가 큰 지방하천 16곳에 대해 하천별 응급복구 담당자를 배치하고 현장 복구 상황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풍 피해 면적에 대한 전체 응급복구율은 73%로 하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남부권을 핥히고 지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제12호 태풍 무이파는 중국으로 향할 전망인데요. 기상청은 타이베이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무이파가 중국 동해안을 따라 북진해 이번 주 후반쯤 중국 칭다오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13호 태풍 무르복은 일본 동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열대 저압부가 하나 더 있죠. 13일 오전 11시 기준 기상청 위성 사진인데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1100km 부근 해상에 있는 이 열대 저압부는 16일쯤 태풍으로 발달해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할 전망입니다. 오는 일요일에는 일본 열도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대로라면 남해안에도 영향을 주겠죠. 태풍이 강하든 약하든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이미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더욱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로와 강도는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나오는 기상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보는 눈이나 카메라가 없을 때면 교통법규 위반하는 경우 여전히 많죠. 이를 단속하고 계도하기 위해 암행순찰차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자가 간다 이번에는 경찰과 함께 이 암행순찰차를 타고 도로로 나가봤습니다. 한범우 기자입니다. 경찰임을 드러내지 않고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걸 암행순찰이라고 하죠. 이 말을 들으면 고속도로에서 과속등을 단속하는 장면 떠올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암행순찰이 이제는 일반 도로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현장을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신호 위반, 난폭 운전 등을 단속하기 위해 일반 도로에는 2021년도에 시범 운행을 거쳐 금년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암행순찰차를 운행하였습니다. 경찰관들과 함께 타고 나갈 암행순찰차입니다.
겉으로 봐선 일반 승용차와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안에는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고요. 밖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이렇게 경광등이 작동하게 됩니다. 건수는 평균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보통 일 평균 한 7건에서 8건은 하는 것 같아요. 첫 단속 대상은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트럭. 위반하셔가지고 보통 15점. 차를 납부하세요. 6만 원이고 10일 넘어가게 되면 가장점부터 72,000원 되거든요. 저기 이쪽에 좌회전 신호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 그거는 교통책을 찾아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엄청 빨리 달리는데 파란불에서 차가 없을 때만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감사합니다. 신호를 위반하고도 횡단보도까지 지나치는 SUV. 바로 차를 멈춰 세웁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한번 아니 지금 수배 걸려 있으시네요. 수배. 무슨 소리? 단순 신호 위반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인적사항 확인 과정에서 이제 벌금 수배 하나 있어가지고 그 벌금 수배 해결하러 이제 파출소 잠깐 방문해서 그쪽 도움받아서 해결하려고. 금방처럼 이제 저희가 조회를 하다 보면은 수배 내역이 확인이 되거든요. 큰 금액대가 5억 8천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점심시간 배달 오토바이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보통이가 1년 차량이고 직진식 위반을 해가지고. 네, 어떻게 정차하세요? 인생이 바뀌는데 빨간불 된 상태 지나갔는데 뭐가 내가 잘못이라고.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차도 없었고 아무도 뒤도 오는데 앞에 아무도. 계속해서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 알고 보니 네, 여기 지금 과태료만 해도 164만 원 지금 미납돼 있고. 어떻게 164만 원에 나와? 말도. 안내 받고 납부를 하시고. 신호를 위반했는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걸로 해달라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결정하면 법료가 너무 많이 올라요. 저희가 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방안을 못해요, 선생님. 요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도로를 활보합니다. 킥보드 잠시 정차하세요. 안전모 미착용하셔가지고 결정은 따로 없고요. 이게 범칙금이 2만 원. 이번엔 운전면허도 없는 미성년자입니다. 면허증은 있어요? PM 타실 때는요, 운전면허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 꼭 착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올해 암행순찰을 통해 교통위반 사항을 적발한 건수는 약 700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교통사고 건수는 4.3%, 사망자는 16% 감소했습니다. 암행 단속에 대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 보내는 분들도 일부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동행한 현장에서 경찰관들은 단속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단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태도 변화에 힘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리 법과 단속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핸들을 잡은 운전자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자가 간다, 한보호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부문을 개항 30년 후인 2060년까지 인천공항의 3분의 2 규모로 확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대구 경북은 물론 충청권, 강원권을 비롯해 가덕신공항 완공 전까지 영남권 등에서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신공항이 명실상부한 중남부권 중추공항이 되도록 2035년 3.2km 길이의 민간 전용 활주로를 추가 건설하기로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또 인천공항 중심의 1극 체계를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의 양극 체계 또는 4대 관문공항 체계로 전환하고 오는 2025년 확정되는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등 국가항공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안동 하회마을에 마련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추모 공간에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난 11일 오후 하회마을 충효당을 찾아 여왕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청 간부 등도 13일 여왕의 추도단상을 찾아 조문했습니다. 하회마을의 추도단상은 오는 9월 18일까지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